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출장을 갔는데 상당히 40대와 50대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투표 의향이 매우 높아요. 그 이야기는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그 투표 의향이 40대, 50대,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특징은 다 100% 투표한다고 전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산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투표소에 얼마나 가느냐. 이 40대, 50대가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분들 많이 가는 연령층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50대는 모르겠는데 40대가 조금 이제 어떨지 가야죠. 몰라요. 왜냐면 이번에 제외 국민 네. 투표가 네. 지난번 총선에 비해 3배가 높대요. 첫째 날에. 적극적이죠. 투표율이요? 네, 네. 몰랐습니다. 네. 앞전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실제로 그 그렇게. 정도로 국민들은 지금 열망이 뜨겁습니다. 투표해야죠. 특히 이제 재외동포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더 막 그럴 수 있어요. 7시간 차 타고 가고 이러는데. 예. 네. 그런 수고를 무릅쓰면서까지 투표를 근데 열심히 왜 하신다, 그렇게 이런 열심히 건데.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막 우리는 국내에 머물고 있으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안에서 바라보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 났대요. 어, 나라 훨씬-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어, 생각하신대요. 훨씬 더 지금.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다가 외신을 접하잖아요. 외신에 비춰진 한국의 모습이 뭐 굳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비교일 수 있겠지만 코로나 때 네. 그때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하거나 이렇게 했던 모습이 굉장히 뿌듯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외국 가면 다 그거 되잖아요. 한국 독립투사 일종의- 되잖아요. 한국이 막 모델이 되잖아요. 네. 막 차 타고 막 검사하고 이러는 거 전 세계 우리나라 거 가지고 다 배우고 이러는 거 보면서 맞아요. 왠지 우리가 선진국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막 보도 나오는 걸 보면서 최악이죠. 네. 디올백 스캔들 뭐 이렇게 부터 나오는 거 보면서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막 좌절감 같은 걸 느끼겠어요. 그러니까요. 국내에 계신 분들 당연히 투표하셔야 합니다. 사전 요거는 투표라도. 제가 좀 약간 팩트 차원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네. 해외에서 투표율이 높은 분들이 우리 해외 동포 분들 중에서 이제 투표권이 있는 분들인데 네. 그분들 중에서 연령대가 꽤 되는 분들도 사실 투표율이 높은 편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분들 중에는 정치 성향으로 따져보면 보수층도 꽤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뉴스로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뚜껑을 네. 열어보면 그래서 이거는- 다를 수 있다는 이건 좀 말씀이시죠? 열어봐야 네네. 그리고 아까 40대 투표율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40대가 결집하면 민주당이 이겨요. 아 그래요. 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17대 열린우리당이 152석 얻었거든요. 네. 지난번 180석 얻기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얻은 제일 많은 최고 의석이에요. 기록이었죠. 네, 과반 이석이. 그때 열린우리당이 네. 탄핵 역풍 맞으면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가져갔을 때 투표율이 60.6이었어요. 아 네. 그것도 높은 편이었어요. 네. 총선치고는. 근데 그때 40대가 69.9% 투표했어요. 우와. 음. 많이 근데 했네. 19대 총선 그때 민주당이 당시 새누리당이 152석인가 그때 가져갔어요. 거꾸로 뒤집혀 버렸어요. 그때 투표율이 54.2였어요. 내려갔죠. 네. 6% 포인트 가량이 내려갔는데요. 40대가 평균 투표율이 54.2였는데 52.6%가 투표했어요. 그러니까 40대 상당수가 네. 투표 포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20대 총선에서 그때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비슷했잖아요. 123대 122 이렇게 맞습니다. 가져갔을 네. 때잖아요. 네. 그때 투표율이 58이었어요. 아, 근데 그렇구나. 네. 40대 투표율은 54.3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19대 총선 때보다는 비슷하지만 40대가 투표를 더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한 네. 2% 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아니 뭐 이것만 절대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종의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 포인트 정도 더 투표장에 나간 거예요. 근데 21대 총선, 직전 총선 때 180석 얻어갔잖아요. 투표율이 66.2가 나왔어요. 근데 40대가 63.5%가 투표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보다 더 그러니까 40대가 전체 투표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투표를 하면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대략 맞아 떨어지는. 경향성이 나타나는군요. 네, 그래서 말씀 40대가 들어보니까. 중요한데 네. 지금은 나이가 이제 50대로도 많이 그렇죠, 옮겨갔잖아요. 옮겨갔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40대, 50대, 60대 전반, 60대 전반은 사실 통계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 있는 일종의 민주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대가 얼마나 열심히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우리 김평당 의원님이 언제나 뭐 분석하시면 정말
품격이 있고 저 예리하게 하십니다. 예리한 예. 그런 분석을 하시는데 40대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지난 대선에서 40대 투표율이 5% 줄었어요. 그런데 대선 때? 대선 줄었어요. 때 40대 투표율이 줄었어요. 지난 대선에 네, 출구조사 맞아요.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0.73% 포인트 차이였잖아요. 네. 40대가 5%가 안 나왔어. 아 40대 어디 있어? 이리 와. 왜 투표 안 하고 우리 50대가 어디 아, 있어? 50대야. 왜 투표를 안 해요? 구경 40대, 구경 40대. 전 했습니다 투표. 투표 예. 무조건 해야지. 네, 우리가 투표해야죠. 권리인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낙동강 벨트도 부산 MBC나 국제신문 이런 조사를 보면 40대에서 민주당 후보자들의 이 지지율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투표율이 네. 40대 투표율이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중요해요.